오늘은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이번 달 이슈하고 활동량을 조금 증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면 쪽에 대한 좀 부분이긴 한데, 저희 그 매니저님들이 활동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은 타겟에 따라서는 이렇게 한번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떨까, 좀 두 가지에 대한 것들로 오늘 좀 안내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상품 내용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뭐 하나 좀 공유하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회사의 여러 가지 영업 자료 말고 그냥 홈페이지에 그 손해보험협회에 있는 홈페이지의 화면을 조금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시실에 뭐 상품이라든지 뭐 경영 공시 뭐 여러 가지 많은 부분 게시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기타 공시라는 게시판 들어가 보면은 보험금 부지급률에 관련된 좀 그 공시되어 있는 게 좀 있습니다. 보험금 부지급률이 쉽게 말해서 무슨 뜻이죠? 보험금 안 주는 비율을 어쨌든 지금 나온 건데, 이거 좀 더 확대해서 보면은 보험금 부지급률 및 보험금 불만족도 보시면 저희가 두 번째 줄을 조금 보시면 되거든요. 하나 정보가 보험금 부지급률이라는 게 말 그대로 안 준다라는 거니까 수치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죠? 이 높은 거는 부지급률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있는 수치를 보시면은 좀 많이 낮은 편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보험금이 지급이 잘 되고 있는 회사라는 것들을 조금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급률이 낮다 보니까는 보험금 불만족도에 대한 것들도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더 불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도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요 손해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이게 작년 하반기까지는 아직은 이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최신 데이터가 작년 상반기까지의 전체적인 데이터를 갖고 나온 결과 좀 이런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보험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지연율, 지급 기간이야 어차피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뭐 빨리 나오는, 하루도 안 돼서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저희는 한 1.7일 정도 나오는데, 지급 기간은 하루 이틀 안에 나온다 하더라도 요 지급 지연되는 경우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지연되는 일수가 거의 뭐 현저하게 낮죠,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보험금도 저희가 좀 지급이 잘 되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라는 통계 자료를 좀 보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급이 지연되더라도 지연되는 일수가 다른 회사에 비해서는 확실히 낮다. 그러니까 지연이 짧게 된다는 거는 그래도 좀 더 빨리빨리 처리를 해서 내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더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좀 뭐 보상이 좀 잘 안 된다라든지 이런 염려는 많이 하지 않으셔도 좀 자신 있게 상품 안내를 해주시고 판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상품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4월 달에 보험료 인상된다라는 부분들 뭐 다 아시죠? 예정이율이 회사마다 0.25를 내릴지 0.5를 내릴지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는 일단은 확정이 돼 있는 상태고, 저희 회사는 이 위험률 관련된 조정도 조금 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질병담보 관련돼서는 많이 보험료가 지금 오를 예정이죠. 사실은 고객분들 같은 경우 자꾸 보험료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좀 뭐 매년 듣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요즘에 금리 자체가 계속 저금리로 가고 있죠. 요즘 우리나라 국가 기준금리가 몇 프로 정도인지 아세요? 1.25%입니다. 1.25%. 상품 그것들을 뭐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금리 자체도 계속 낮고, 요즘에 또 뭐 금리를 더 내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좀 논의가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좀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침체가 되죠. 그렇죠? 국가에서 경기가 침체된 것들을 부양할 때 쓰는 통화 정책이 금리를 올리는 정책일까요? 내리는 정책일까요? 내립니다. 더 기업 입장에서는 돈도 더 빌려가더라도 부담이 없어서 또 투자도 하고 고용 창출도 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자가 낮으면 돈을 맡길까요? 어떨까요? 안 맡기겠죠. 더 이렇게 좀 되게끔. 그래서 좀
그 금리가 굉장히 좀 내려가는 부분들이 사실이다 보니까는 고객 입장에서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얘기처럼 느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내려가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분들에게 최대한 많이 안내를 할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에 저희 하나손해보험은 영업적인 이 논리를 이렇게 좀 피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험료가 올라가기 전에 이번 달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렇죠? 다시 말하면 다음 달에 비싸지니까 쌀 때 준비하자가 고객분들에게 안내하는 논리가 될 겁니다, 그렇죠? 쌀 때 준비하자라는 논리를 이번 달에 좀 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험료에 대한 좀 저렴한 부분들로 고객분들에게 안내해 주는 게 맞는 논리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회사마다 그래서 무슨 뭐 치매 쪽이라든지 뭐 진단비 쪽이라든지 수술비 쪽이라든지 장점을 보이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상품 제안할 때 그 제안하는 보장에 따라서 보험료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고객분들에게 안내하는 게 이번 달에는 맞는 논리입니다. 다음 달 가서는 좋은 보장을 비싸게 판매를 하셔서 고객분들을 설득하시는 것도 상관은 없지만 이번 달에는 보험료가 올라가기 전에 준비하세요, 쌀 때 준비하세요라는 안내를 할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보험료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고객분들에게 제안을 하시는 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제안을 받는 것들을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런 논리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손해보험 상품은 어떤 상품군에서 보험료 경쟁력이 있느냐? 저희는 뭐 상품 이름으로는 뭐 구분이 어려우시겠지만은 유병자 대상으로 325 상품, 325 상품하고 간편암, 암 진단비가 저희 저렴하다라는 것들은 그래도 조금 파악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공통적인 거는 유병자 대상으로가 하나손해보험이 좀 상품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어쨌든 325 쪽하고 간편암이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활용하시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동일한 보장들도 조금 더 저렴할 수 있도록 하나손해보험 상품 안내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병자 대상으로 325 상품 많이 판매를 하실 겁니다. 저희 그 매니저님들 보통은 고객분들 만나면 한 10건의 계약 중에 이 유병자 쪽으로 간편 상품 활용하시는 비율이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되십니까? 네, 그 정도 좀 되시겠죠. 그렇죠? 많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 간편 상품 유병자 대상으로 간편 고지를 많이 활용하실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실 게 325 간편 보험인데 회사마다 간편 고지가 있죠. 저희는 325, 뭐 33, 뭐 다른 회사 뭐 31, 뭐 5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일단 325만 좀 놓고 볼게요. 325만. 325를 놓고 보면은요.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한번 단순화시켜서 보험료를 하나손해보험 보험료를 100으로 놓겠습니다. 100보다 낮으면은 보험료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싼 거고 100보다 높으면은 저희 회사보다는 비싼 거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넣어서 봤을 때 저희가 100으로 놨을 때는 다른 회사보다 요 보험료에 대한 경쟁력이 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 또 세부적으로 보면요. 입원비는 저희는 100인데 다른 회사는 100이 안 넘죠. 그러면 입원비는 저희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저희는 비싼 거, 입원비는 비싼 거예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수술비는 질병 쪽은 저희가 좀 다른 데보다 좀 싼 편이고 상해 수술비는 다른 데가 더 낮으니까 좀 비싼 거고. 근데 이 진단비 쪽을 보시면은 암하고 뇌하고 심장 쪽에 대한 진단비를 보시면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이 전체적인 수치보다도 진단비만 놓고 보면은 차이가 훨씬 더 저희가 저렴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그 팀장님들 같은 경우 이 유병자 대상으로 325를 판매하실 때에 저희가 가격 경쟁력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진단비 쪽은 확실하게 가격 경쟁력이 하나손해보험이 있는 상태입니다. 보험료를 한번 보시면 갱신형은 활용 많이 안 하시겠지만은 진단비만 넣어서 이렇게 암하고 뇌혈관, 허혈성 넣어서 보험료 비교해 보시면 흐려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한 28,000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딱 20년 갱신 50세 기준으로 동일한 가입 금액 넣었을 때 많이 차이 나는 회사하고는 이 5만 원 동일한 보험료가 5만 원 들어가는 회사들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한 2만 원 넘게 보험료 차이가 납니다. 무해지로 비갱신 기준으로 좀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는 진단비에다가 2대 수술비도 좀 넣어서 3대 질병 좀 위주로 동일한 가입 금액을 이렇게 좀 넣습니다. 50세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이 활용됐던 회사하고 간편 어쨌든 이 무해지가 가장 저렴하다라고 하는 회사하고 좀 비교를 했습니다.
90세가 여기는 없어서 100세로 넣었지만 여긴 납입 면제가 되고 납입 면제가 안 되니까 좀 감안해서 좀 엇비슷하게 한번 봐주시면 되는데, 동일한 보험료 기준으로 설계했을 때 보험료 차이가 1, 2천 원 차이가 아니라 좀 확연하게 좀 나죠. 저 한 2만 원대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여성분도 그렇고 남성분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담보 중에 저희가 또 뭐 비싼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어쨌든 총 보험료가 크게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암에 대한 보험료가 확실하게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죠. 저희 팀장님들 이 325 상품은 어디께 좋습니까? 아까 뭐 하나손해보험 말고 어디께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좀 경쟁력이 있는 것 같으셔요? 생각에는? 설계를 어느 쪽으로 기준이 뜨죠? 간병비. 그죠. 간병비라든지 좀 수술 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은 저희 쪽보다 아마 다른 회사 것들이 좀 더 활용도가 높은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처럼 그냥 여기 있는 보험료를 그대로 띄워와서 제가 그냥 요 회사랑 비교하려고 M사라고 한 거지 뭐 특정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3대 질병 넣고요. 그렇죠? 뭐 수술비 쪽 넣고 또 1호종 수술비 같은 경우라든지 아까 또 저희 매니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병인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손해보험보다는 이런 것들이 다 전반적으로 들어가는 회사로 넣어서 20만 원 이렇게 설계할 수 있죠. 이게 지금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달에는 보험료 비싸지기 전에 가입하세요라는 논리를 필 거기 때문에 좀 동일한 보장들도 조금 더 줄여서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번 달엔 적극 활용을 해야 되고, 고객분 입장에서도 기존 보장들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분리 설계하는 것들을 좀 더 좀 번거롭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요 보험료 차이가 동일한 보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한증권으로 좀 뭐 수술비라든지 간병인 때문에 다른 회사로 당연히 판매하실 수 있는데 그것들을 분리하셔서 3대 질병 쪽에 대한 것을 13만 원 나오는데 그걸 저희 쪽으로 가져오면 11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호종하고 간병인하고 같이 이렇게 좀 세트를 가져가시면 20만 원짜리 동일한 보장으로 20만 원짜리 제한할 거를 18만 원으로도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뭐 다 하고 계시겠지만 저희 회사가 3대 질병 쪽 진단비 쪽으로는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확실하게 고객분들에게 안내하실 때 활용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한 2만 원 정도 차이라고 보면요. 연간 24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까 제가 금리 얘기도 간단하게 짧게 했지만 워낙 저금리, 이렇게 저금리인 상황에서 뭐 수익을 불려주는 거는 못 하더라도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챙겨갈 수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24만 원 차이가 어느 정도의 체감이 되시냐면 저희 매니저님들 적금 같은 거 많이 넣으십니까? 적금? 적금 안 드십니까? 저는 적금할 돈이 없어서 적금을 못 하고 있는데 요즘 금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1금융권 기준으로는 2% 초반대가 많이 주는 거예요. 1% 초반대. 거의 2% 초반대. 1% 거의 후반대 정도 이렇게 좀 형성이 돼 있거든요. 적금 금리가. 3%짜리 금리는 없지만 3%를 놓고 저축은행 같은 데 넣어서 막 어쨌든 3%를 찾아갖고 어쨌든 적금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10만 원짜리를 3% 이자로 1년 동안 굴리면 1년 있다가 이자가 얼마 나오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얼마 나와요? 이자 소득세까지 떼면은 16,000원 나옵니다. 10만 원짜리 적금해갖고 요즘 3%짜리 금리도 없지만은 요 정도로 해서 적금 부면은 16,000원 나와요. 16,000원. 아까 만약에 이렇게 24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10만 원 적금했을 때 16,000원 나오면 24만 원 정도 이자 받으려면은 적금 얼마 정도 해야 될까요? 적금. 네? 10만 원이 16,000원이면 계산하기 싫으실 것 같아서 그냥 이것저것 대입해봤습니다. 150만 원짜리 적금을 넣으면은 29만 원 나오고 이자 소득세 떼니까는 요게 한 150만 원 넣으면 한 24만 7천 원 정도가 연간에 나오는 이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분리해 갖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보험료도 낮추는 부분이 있고 고객분한테는 연간 150만 원짜리 적금을 넣어줘서 이자를 받아갈 수 있도록 챙겨줄 수 있는 효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손해보험이 325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있다 하더라도 이번 달에 보험료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좀 해야 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다면 3대 질병 쪽으로는 한번 저희 쪽으로 분리해 보셔서 상품을 제안해 보시는 것도 고객분들에게는
동일한 보장들을 좀 더 경쟁력 있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번 달 영업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가 보험료 경쟁력 있는 상품군은 간편 상품 쪽에서 3대 질병 쪽은 하나손해보험 상품으로 보시는 것처럼 무해지 기준으로도 저희가 확실히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좋겠고, 저희가 325 같은 경우는 뇌혈관 진단비가 500만 원이라든지 또 33 간편보험이라는 거에서는 700만 원 들어가긴 하는데 수술비를 안 들어가고 그냥 아예 진단비만 넣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60세까지도 저희가 뇌혈관하고 허혈성을 지금 1,000만 원 지금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도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크게 가져가실 경우, 특히나 아예 그래 하나 쪽은 아예 그냥 분리해서 가져가야겠다라고 머릿속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예 과감하게 수술비 없이 3대 진단비만 가져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희도 60세까지는 뇌혈관 허혈성이 1,000 들어갈 수 있는 플랜을 운용하니까 그것도 기억하셔서 좀 325 쪽에 대한 한도까지도 가져갈 수 있도록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부분들 봐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진단비 중에서도 암 진단비가 저희가 월등하게 저렴합니다. 월등하게. 보시면 비갱신 기준으로 해갖고요. 비갱신 기준으로 해서 암 진단비 1,000만 원당 이 간편암 상품이니까 간편암이니까 할증은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회사마다 동일한 이 간편암 부분에 대한 것들 보시면은 저희가 50세 여성분 기준으로 보면은요. 한 보험료 차이가 얼마나요? 대략 한 6, 7천 원 정도 차이 나죠. 그렇죠? 요 회사는 한 4천 원 정도 차이 납니다. 여성 60세에 가서 1,000만 원에는 거의 얼마 차이 납니까? 10,000원 가량 차이 나고요. 그렇죠? 여기는 한 8,000원 가량 차이 나고 여기는 6,000원 가량 차이 납니다. 가입 금액 얼마당? 1,000만 원당 요 정도 차이 납니다. 그렇게 따지면 2,000만 원, 3,000만 원을 세팅을 했다. 할증 붙어 있는 상품 쪽에서 암 진단비가 간편암 같은 경우. 그럼 이 회사하고는 거의 3만 원 차이 날 거고요. 여기 8,000원 차이가 8, 3, 2만 4천 원 차이 나고 6, 3, 18 거의 한 18,000원 정도 차이 납니다. 2만 원, 거의 3만 원까지도 차이가 납니다. 암 진단비에 대한 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대부분은 종합형으로 설계하시겠지만은 진단비 쪽, 암 쪽 업셀링 하실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암 진단비에 대한 할증 붙어 있는 상품에서의 보험료 차이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기억해서 고객분들에게 안내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처럼 기존에 우리가 가져가려고 했던 상품에서 3대 질병 쪽이나 암 쪽만 분리하시더라도 고객분들에게는 거의 2만 원가량 내외로 진단비를 500만 원 정도 가져가실 게 아니라 한 2, 3천만 원 정도 세팅하시잖아요. 그럼 정말로 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현재 비교해 보셔도 그 정도 차이가 나실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면에서는 하나손해보험이 보험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기억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 암에 대한 고지는요. 간편암은 고지사항이 어떻게 되죠? 간편암은 3개월 내에 병력하고 5년 이내에 암만 물어보죠. 암만 물어봅니다. 근데 저희가 5년 내에 암만 물어보는 게 기존의 고지사항이었다면 지금은요. 3년 내에 암만 물어보게끔 고지사항도 좀 더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간소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암 관련된 기왕력자도 치료 종료하고 나서 5년을 기다려야 될 게 아니라 3년만 넘어도 가입할 수 있도록 고지사항도 3개월하고 3년 내에 암으로 좀 이렇게 좀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한 경쟁력도 있지만 암 쪽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고지사항도 좀 더 간소화되어 있다는 것 좀 기억해 주시고, 다음 3년 저기 3,3에서 3년이라는 게요. 네네네. 완치 후 3년이에요? 완치후가 아니라 치료 종료. 그러니까는 완치의 여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알릴사항에서는 3년 내에 치료 이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7년 전에 저도 갑자기 지어내려니까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통상 완치 판정은 발병일로부터 한 5년 정도를 어느 정도 그렇게 잡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가입 시점에서 이때부터 한 2년 정도 전쯤이 완치 판정을 해주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때부터 그럼 5년 동안이 지나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완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재 기준에서
유방암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 이때 유방암 뭐 수술도 하셨고 예를 들어서 뭐 최종적으로 치료를 다 끝낸 거는 한 1년 안에 다 끝내셨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그냥 관찰만 하시고 수치만 보시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완치 기준으로 5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완치 기준은 더 이게 더 강화되어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알릴상의 완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5년 내에 치료한 사실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완치에 대한 것들을 너무 연연하실 필요 없고 요것으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치료를 받은 것들에 대한 마지막 시점 이때부터 5년이 넘었느냐를 물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완치 기준으로 물어보면은 해당이 안 되겠지만 그냥 그 마지막 그 치료받은 기점으로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내용으로 기준을 삼아 주시면 됩니다. 검사는 상관없다. 그렇죠. 정기 검사 수치 관찰하는 거는 그거는 치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동안 통상적인 검사를 해왔는데 뭔가 수치가 예전하고 달라서 이거 다시 한번 다른 검사 해보자 이렇게 재검사를 받는 부분들은 고지사항이에요. 하지만 그냥 해오는 꾸준한 정기적인 검사는 고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완치 기준으로 보실 게 아니고 그냥 마지막 치료 기점으로부터 5년이 지났냐 3년이 지났냐. 근데 통상적으로는 5년이 지나야 가입을 시킬 수 있었던 거를 하나손해보험은 이제 3년만 지나도 가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암에 대한 암 쪽만 들어갈 거면은 이런 간편암에 대해서 고지사항도 좀 더 수월해져 있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 33고지는 65세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 상품이고요. 65세 이상은 3개월하고 5년 물어보는 간편암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암진단비 자체가 저희가 확실하게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기억해 주시고 요 325랑 이 암 쪽하고 어쨌든 뭐 비슷한 맥락으로 봐주시면은 유병자 대상으로 저희 그 매니저님들이 종합형 상품 심사 태우는 일반 표준치 상품 말고 유병자 대상으로 간편 상품을 아마 한 비율상으로는 거의 한 절반 정도는 아마 활용하실 건데 그런 경우에 진단비 쪽은 하나손해보험으로 분리해 보시면 아까처럼 가입 금액을 진단비 쪽으로 500만 원 넣거나 1000만 원 넣을 게 아니라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 넣으시면요 2만 원가량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손해보험 상품을 활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조금 늦게 온 부분으로 요렇게 좀 마치고 요거는 하나 안내만 하고 마치면 이건 대면 쪽으로는요. 요즘에 활동 대면 조직 좀 특성에 맞게끔 하는 건데 요것은 그래도 한번 활용해 보실만 하면은 활용해 보시고 요즘에 잘 안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안 만나고 유선으로 클로징하는 부분으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것들도 좀 그 대면 영업하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처럼 DB 활용하시는 분들 말고 그냥 일반적인 전통적인 조직에서 활용하는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화로 클로징 하려면 보험료가 쌓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간단한 그런 진단이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 쪽은 요런 상품으로 해서 자녀 쪽을 한번 타겟으로 저희가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명 필요 없고 그냥 진단비 보험료도 2만 원 그리고 뭐 여러 개 보험이 있는 게 아니라 자녀들은 그 어쨌든 자기 거 메인으로 하나 정도 갖고 있고 모바일 같은 것들도 애기들 엄마들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런 것들 젊은 층이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호불호가 있긴 있지만은 좀 요런 타이밍이 자녀보험을 제한하시기에 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환 제도를 조금 활용하는 부분들로 좀 전통적인 조직들에서는 좀 안내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약 전환 제도 혹시 뭔지 아세요? 계약 전환 제도? 계약 전환. 그러니까는 사실은 저희 그 매니저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보험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은 아예 리모델링해서 10얼마짜리로 받아오는 게 맞고요. 한 초등학교 중학생까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보장들이 설계가 잘못되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애들 뭐 가입할 때 그래도 뭐 풀로 가입한다거나 어쨌든 보장에 대한 설계가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리모델링 하는 경우는 손 대야겠지만은 리모델링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들 것만 하게 되고 애들은 그냥 잘 들어져 있으니까 굳이 손을 못 대는 경우에는 포기할 게 아니라 좀 추가로 하나 좀 더 던질 수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되는데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거는 보통은 100세 만기로 가져가잖아요. 보장을. 그렇죠? 근데 계약 전환 제도는 30세로 일단은 30세 만기로 가져가는 겁니다. 30세 만기로 가져가면은 30세 가면서는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끝나죠? 근데 이 시점에 대해서 다시 동일한 가입했을 때의 동일한 보장들을 다시 심사 없이
어떻게 보면 여기 안 써 있나? 병력이 있든 없든 병력이 있더라도 만기 이후에 동일한 보장들을 100세로 무심사로 전환을 좀 해주는 거고요. 그렇죠? 요때 다시 20년이나 100세 만기로 가져갈 때에 대한 보험료 산출은 가입 당시의 요율로 지금 10살짜리가 가입한다라고 했을 때 2020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40년 돼서 다시 동일한 보장을 20대나 100세 만기로 가져갈 때에 2040년 시점에서 산출될 보험료가 2020년도에 가입하는 30살짜리가 가입하는 보험료대로 이때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로 이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입 당시 요율로. 그렇죠? 그렇게 어쨌든 계약 전환 제도라는 거는 만기 시점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요때 동일한 보장들을 다시 100세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계약 전환 제도인데 아까 그리고 진단비 같은 경우는 전환시킬 때 1.5배로 증액을 원하시면 해드릴 수도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은 5살짜리 친구한테 아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생이나 20살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리모델링해서 아예 그냥 깨고 다시 들어가실 거면은 원래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좀 어린 친구인데 어쨌든 이걸 깰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을 땐 손 못 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한번 요즘에 나온 요렇게 한번 내가 추가 보장을 하려고 합니다. 암 5천 넣고요. 혈관 질환 3천 넣고 뭐 후유장애도 넣고 애들이니까 일당도 5만 원씩 넣고 수술비도 이렇게 넣고 100세로 가져가면 보험료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이렇게 가져가면요. 얼마나 나올까요? 그냥 대충 한번 감으로 찍어서 보시면 말씀이 없으셔서 15만 원 정도 나옵니다. 15만 원 정도. 근데 이걸 무해지로 가져간다. 요런 보장을 진단비도 뭐 나름 넉넉하게 가져가고 후유장애도 가져가고 일당 수술비 어쨌든 무해지로 가져가면은 한 11만 원 정도 나와요. 근데 계약 전환으로 가져간다. 계약 전환 일단 30세로 가져가고 이때 가서 요 내용 그대로 다시 전환시켜줘요. 계약 전환 가져가면 보험료 얼마나 나올 것 같으십니까? 23,000원 나와요. 23,000원. 그래서 이번 달에 좀 활동량을 좀 늘리는 데 있어서 저희처럼 이 DB 활용하는 조직 말고 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소개시장 뭐 개척하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녀 쪽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입학 시즌, 새학기 시즌이라서 뭔가 좀 애들을 준비에 대한 타이밍에 이런 코로나에 대한 영향들도 좀 있다 보니까는 만나지 않고 좀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비싸서 좀 거절을 받는 것보다는 아예 저렴해서 하나 더 가져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측면으로 활동량을 좀 늘려보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FSK 같은 조직은 어차피 좀 다시 전환을 기존 거를 깨고 다시 우리가 좀 좋은 보장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경우에는 활용할 건 아니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 보장을 굳이 깰 만한 명분이 안 돼요. 애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이런 거라도 하나 더 추가로 보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안내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당도 5만 원씩 수술비도 있고 진단비도 나름 그래도 나름 넉넉하게는 좀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런 면들을 조금 기억하셔서 자녀 쪽 내가 만나려는 층에서 자녀 거를 혹시라도 못 만진다 하더라도 추가 계약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저희가 21세에서 자녀보험 같은 경우는요. 21세에서 30세 구간에는 이때는 성인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자녀보험을 하는 게 좋아요? 자녀로 하는 게 좋죠. 납입면제도 좋고 그렇죠. 요 연령대 대다수 회사들이 뇌혈관 허혈성이 1,000이 들어가는 데가 많은데 저희가 요 연령 구간에서 2천만 원 들어갑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요 연령대 아마 확인해 보시면은 대부분 이대혈관 질환 1,000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손해보험 자녀보험에서는 요 연령대에서 2,000 들어가니까 요 연령대에서는 좀 저희가 경쟁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조금 참고해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교육은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저희 회사가 아무튼 이번 달에 여러 가지 상품 중에서는 요 상품군이 보험료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험료 오르기 전에 준비하자라는 게 쌀 때 준비하자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싸게 가져가세요라는 논리를 피려면은 어쨌든 동일한 보장도 좀 더 보험료 경쟁력이 있는 상품으로 제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가 요 유병자 쪽에 이쪽에서 좀 3대 질병 쪽에 대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암 진단비는 확실하게 좀 좋기 때문에
그 부분들 기억하셔서 기존 상품 하나밖에 아닌 것으로 판매하시더라도 한번 분리해서 가져가 보시면은 좀 더 설계의 이 내용 대비 보험료를 좀 더 합리적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상품들은 책자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